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추리소설, 장르소설 중에 하나인 추리소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 나이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정말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추리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런 탐정들이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범인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범인을 쫓고 쫓을 때 느끼는 그런 짜릿한 감정들, 그리고 굉장히 긴박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추리 장르 소설 중에 하나인 추리 소설을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책 읽기 어려워하는 그 단계부터 책을 굉장히 수월하게 읽는 친구들은 어떤 작품을 읽으면 좋을지 이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5, 6학년 심지어 유치원 친구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책이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서 나 정말 다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추리천재 엉덩이 탐정이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유는 이 독특한 캐릭터, 엉덩이 모양의 얼굴이 독특한 캐릭터와 이 엉덩이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방귀를 뿜어가지고 얼굴에서 나오는 그 방귀를 뿜어서 범인을 잡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책이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특히 이 책을 처음 이제 책을 흥미있어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특히나 더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의 구성이 어때요? 굉장히 그림이 많죠. 일단 캐릭터 중심이고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글이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뭔가 단서를 가지고 엉덩이 탐정과 같이 추리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뭐 그래요, 영수증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영수증을 가지고 이 영수증을 보면은 이 범인이 어떤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갔을까라는 거를 같이 추리해 봅시다라고 나오고 실제 지도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같이 엉덩이 탐정과 함께 추리를 할 수 있게끔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책에 흠뻑 빠져들 수 있고요. 이런 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보이시나요? 엉덩이 3개를 찾아라. 책 속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검둥오리 형제 뭐 7명 찾기, 5명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책 속에 등장하는 그런 미션을 함께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어서 더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고 그걸 탐색해보고 이게 정답이 맞나? 그걸 확인해보고 내가 맞췄다라는 그런 짜릿한 그 성취감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도 크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이렇게 책에서 직접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그 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큼지막한 신문도 나오고 이렇게 정답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처음 접하게 됐을 거고 여러분들 이런 책 많이 봤을 거예요. 직접 그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뭐를 해본다든지 이 책에 표시를 하면서 뭔가를 해본다든지 미로찾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책에 집중하고 뭐 흥미를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책이 이제 이런 책이에요. 장편 동화라고 하죠. 장편 동화인데 이 장편 동화에서는 초등학교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 초등학교 5, 6학년 뭐 청소년 소설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직접 탐정이 되어 보거나
혹은 이 주인공인 학생이 어떤 이런 특정한 스무고개 탐정을 찾아가서 뭔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책은 또 스토리킹 수상작이죠. 어린이 심사위원 100명이 직접 선택을 한 책이래요. 그만큼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이 책이 정말 재미있다라고 인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할 때 책 표지에 등장하는 뭐 이런 수상작들, 뭐 누가 심사위원에 참여했다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는 하나의 그 선택지 정보로서 활용을 해서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을 좀 잘 못 고르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이 앞 표지나 아니면 이렇게 책 뒤에 보면은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추천사나 아니면 누가 추천을 했다 이런 것들이 책 표지 뒤에 혹은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책 표지에 이렇게 스토리킹 수상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의 팁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라는 책이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작가는 청소년 소설 작가 중에 박기복 작가님이 계세요. 박기복 작가님은 중학교 1, 2, 3학년 나이 또래 학생이 직접 탐정으로 나와서 형사님이랑 같이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 친구의 진로 희망이 프로파일러예요. 그래서 상당히 친구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고 이 친구들이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건에 참여를 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그 사건 해결해 나가는 형사 입장에서 형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더 읽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런 스무고개 탐정가 마술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박기복 작가의 청소년 소설까지 이제 마스터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이런 작품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셜록 홈즈란 작품인데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이죠. 이거는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셜록 홈즈 전집 시리즈 중에 제 첫 번째 1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준홍색 연구 혹은 진홍색 연구 뭐 되게 다양한 무슨 어떤 연구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이 책은 보면 좀 약간 첫 권이라 좀 얇지만 굉장히 글이 이제 빡빡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이런 스무고개 탐정가 마술사나 아니면 박기복 작가의 시리즈 그 청소년 소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글이 조금 이거보다는 좀 적어요. 이제 글씨가 좀 더 크고 이 엉덩이 탐정보다는 글이 많지만 이런 성인들이 보는 소설에서는 성인들 소설보다는 글씨가 조금 더 크고 페이지 수도 조금 얇은 좀 적은 이제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장편 동화라든지 청소년 문학류의 책들이 보통 그렇게 좀 적은 양의 책이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스토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셜록 홈즈의 작품으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더 스토리가 더 탄탄하고 이제 사건의 종류가 더 많아지죠. 이제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라든지 아니면 박기복 작가의 청소년 문학류에 등장하는 그런 스릴러물이나 추리소설에서는 학교를 보통 학원물을 배경으로 해요.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 간의 그런 만남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셜록 홈즈라는 성인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까지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베스커빌가의 그 버스커빌가의 개,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한 가문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사건도 조금 더 잔혹해지죠. 이제 뭐 실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왓슨이라는 조수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홈즈와 왓슨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셜록 홈즈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읽어야 되는 게 이게 영국 소설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거의 추리소설의 고전이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배경으로 다시 최근에 이제 작품들이 재해석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쓰여진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꼭 청소년 시기에 꼭 읽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청소년 시기에 많이 접했던 작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준성인으로서 이제 거의 어른들과 비슷한 그런 감정도 느끼고 사건 해결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심리적인 묘사나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갈등이 해결해 가면서 인간들이 또 다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중에 읽어야 되는 책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잔혹한 사건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들, 그런 잔혹한 사건들에 대한 감정들도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느꼈을 때 타인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옛날 일러스트죠. 일러스트와 셜록 홈즈와 왓슨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셜록 홈즈가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특정한 그 사건 범인 현장에서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뛰어난 관찰력을 바탕으로 이 관찰력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수사를 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그런 사건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그 해결점을 찾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짜릿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푹 빠져서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과 똑같이 더한 작품을 선생님이 추천을 하자면 이 작품이에요. 결정판 아르센 리핑 전집인데 이 작품은 모리스 르블랑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지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 셜록 홈즈와 같은 동시대에 출판된 책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1905년에 첫 연재를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집이 여러 가지 시리즈로 출판된 책이에요. 이거는 그 보통 이 성기수 이분이 거의 그 아르센 리팽 전집을 전문으로 번역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건 간에 거의 대부분 이 분이 번역을 하신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좀 약간 이 번역가가 누군가 또 좀 약간 유심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셜록 홈즈와 아르센 리팽의 그 대결 구도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궤도 신사라고 나오죠. 그만큼 궤도 신사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죠? 궤도니까 도둑인 거죠. 한쪽은 도둑이고 한쪽은 그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사건 그 뭐지 탐정이고 이러니까 이 탐정과 도둑 간의 그 대결 구도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작품은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 최근에도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보면은 좋은 책이에요. 또 이거 말고도 나는 좀 선생님이 좀 저는 무서운 책이나 아니면 스릴러를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어요 라고 한 친구들은 크리스티 에거서 작품에 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검은 고양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품을 보는 것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전 중에 고전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들이 새롭게 재해석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이 셜록 홈즈에서 나오는 탐정과 이 조수의 그 구도가 영향을 받아서 이 출천재 엉덩이 탐정에서도 보면은 이
조수 브라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탐정이 나올 때 항상 이 조수가 등장하는 구도도 이 셜록 홈즈에서 굉장히 많은 그 모티브가 돼서 다 이런 구도로 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셜록 홈즈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이슈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OTT 중에서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소개되어 있는 작품을 또 영상 작품으로 좀 소개를 하자면 이 셜록이라는 이거는 드라마예요. 이거는 드라마인데 영국에서 제작을 그 영국 배우들이 나오죠. 베네딕트 컴버배치나 뭐 이런 영국 배우들이 나와서 이 셜록의 시리즈를 다시 재해석해서 벌써 시리즈가 4개 나와서 시리즈 4개 회차로 2017년도까지 나온 작품입니다. 이것도 작품을 보면 셜록이 얼마나 그 뛰어난 그 관찰력을 가지고 추리를 하는지 굉장히 영상으로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글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영상으로 난 보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접하면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런 영상 작품보다 이런 글로 된 소설책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미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영상에 많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근데 글로 먼저 보면 셜록이 어떤 인물일지, 또 셜록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 또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들일지 이런 상상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 속에서 느끼는 셜록 홈즈의 그런 심리라든지 아니면 왓슨이 생각하는 셜록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그런 범인이나 피해자 이 심리도 이 글로 읽으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보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뭐랄까요? 좀 감한다라고 해야 되나? 삭감된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글을 먼저 읽고 이 셜록 홈즈 작품을 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거는 셜록 홈즈 영화예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했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주드로 이 배우가 주연을 해서 이건 영화로서 2시간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이건 2009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셜록 홈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괴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셜록 홈즈가 또 다른 작품이 있네요.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나왔는데 에놀라 홈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기서도 나오죠. 홈즈 가문답게 탐정 본능 장착하고 런던에 간 에놀라. 그러니까 셜록 홈즈의 그 가문의 후손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이렇게 재해석된 작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것도 영화로 2시간 4분짜리인데 한번 그 추리 소설이나 이런 스릴러 시리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보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역시나 이 리팽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이것도 아르센 궤도 리팽 그 소설책이 영상 속에서 등장을 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궤도 리팽을 다시 이제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게 훔치는지 나오죠. 근데 이건 이제 최근 2021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옛날 고전책들을 잘 모르면 리팽이 뭐야? 뭐 셜록 홈즈가 뭐야? 뭐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거든요. 그냥 탐정인가 보다. 근데 이 원작이나 이 원작 작품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와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작품들을 보면 조금 더 깊게 영상 속의 작품이지만 조금 더 깊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문학 평론가 그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신문방송통신학과나 이제 그런 쪽을 지망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런 글
과 정말 많이 친해져야 되고 정말 많은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추천하는 작품이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런 작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더 넓게 장르 소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굉장히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봉제 인형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살인 사건 말고도 뭐 일반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런 장르 소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푹 빠져서 읽을 수 있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리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라든지 사람들 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 소통하면서 발달한 종족이거든요. 종족이라서 표현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또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작품 속에 잘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르 소설을 읽을 때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본다면 더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추리소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르 소설을 더 넓혀서 읽어가면은 이제 현대 문학까지도 작품이 넘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현대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문학이라든지 더 세분화로 들어가서 점점 더 자기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넓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이나 이런 장르 소설을 보면 사건 중심으로 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 중심에서 현대 문학으로 넘어오면 사건 중심도 중심이지만 그런 인물들 간의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난 선생님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책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적극 추천을 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책에 대한 재미를 느끼면 여러분들 그 다음 책으로 고르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책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내가 얼만큼 폭 빠져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얼마든지 다음 책을 고르는 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추리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선생님은 왜 구독, 좋아요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영상은 필요한 친구들은 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꼭 필요한 친구들은 누르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